네, 안녕하세요. 서른욱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하면서 나눈 대화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뭐 정말 결혼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뭔가 해외여행을 가자는 아내와 이제 자녀들이 있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돈을 쓰지 않고, 사실 돈을 계속 모아도 미래에 잘 살까, 잘 버틸까 말까인데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남편은 홀로 뭔가 이제 고립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이니까 가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내가 해외여행을 가자고 말할 때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남편의 감정은 단순히 그냥 여행이 싫어서 그냥 취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반응은 개인의 성격이나 유난함으로 설명될 수 있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거든요. 오히려 뭐 그것은 현재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남편이라는 역할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경제적이고 심리적, 관계적 입력이 한순간에 뭔가 응축되면서 표면화되는 지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왜 그렇게 예민하냐, 여행 한 번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부담이냐라고 치부해버린다면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가 사실 이 스트레스의 핵심이 여행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여행은 단순한 뭔가 이동이나 휴식의 의미를 넘어서 남편들에게는 여러 층의 부담을 동시에 상징을 하는데, 먼저 가장 직접적인 것은 경제적인 압박이죠. 뭐 항공권이나 숙소나 현지 비용이나 환율 변동까지 포함해서 이런 해외여행은 지금 이 정도 지출을 감당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게 또 단순히 여행 경비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주거비나 자녀 교육비나 노후 대비나 예상치 못한 위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장기적인 이 관점에서 이런 생존적 계산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이번 여행 비용도 얼마냐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 가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불안감에서 비롯이 되고요. 한국에서 출발하는 이제 부모와 어린이 두 명으로 구성된 이제 4인 가족이 뭔가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발리 같은 동남아 지역으로 3에서 5박을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 비용이 이제 여행 시기와 또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총 아무리 아껴도 250만 원에서 좀 호화스럽게 가면 800만 원 이상의 범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항공권은 저가항공 기준으로 4인 가족 왕복 140만 원에서 한 220만 원 선이 일반적이고, 중급 호텔만 봐도 이제 4박 기준에 40에서 8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식비나 교통비나 관광비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한 현지 지출이 60에서 100만 원 가량이 추가가 되는데, 이것을 종합하면 가성비 중심 여행이 뭐 한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중간 수준의 여행이 350만 원에서 550만 원, 또 숙소 수준을 높이거나 액티비티가 많은 경우에는 550에서 800만 원 이상까지도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1년에 아무리 적어도 350만 원 정도의 소비는 굉장히 큽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월에 600에서 700만 원을 뭔가 실수령액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도 한 달의 여행비로 10에서 20만 원 정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떤 가정들은 돈은 또 애매하고 해외여행을 가야 하니까 요즘에 신용카드로 그냥 긁는 가정들도 많기도 하다고 하죠. 이런 면에서 남편은 사실상 해외여행을 가느니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국내 여행을 간단하게 다녀오거나, 한 달에 그래도 뭐 최소 3달 정도의 주담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액수잖아요. 300만 원 이상을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너무 공감이 되고 맞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뭐 더해서 심리적인 부담도 적지가 않은데, 많은 남편들에게 해외여행은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이 물론 즐거운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일정이나 예산,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를 떠안아야 하는데요. 이 역할이 암묵적으로 남편에게만 기대가 될 때 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프로젝트나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과제가 되죠. 쉬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 오히려 더 큰 피로를 예고하는 순간에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쌓여갑니다. 관계적인 압박 또한 무시할 수가 없죠. 해외여행 제안은 때로 이 정도는 뭐 해줘야지 좋은 남편 아니냐
뭐 이런 사회적 기대와 또 맞닿아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또 듣진 않더라도 남편은 뭐 아내의 기대나 주변의 시선이나 남들은 다 가니까 이 비교의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좀 자아 평가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여행을 망설이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자신의 감정은 곧바로 뭐 사랑이 부족한 남편일 수 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여행이 부담스럽다는 말 자체를 꺼내기가 어려워지고요. 그 억눌린 감정은 스트레스로 축적이 되죠. 결국에 아내와 아내의 해외여행 제안 앞에서 나타나는 남편의 스트레스는 여행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가 또 한 번 가시화되는 순간에 대한 반응에 가깝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않은 채 감정을 단순화하거나 평가해버리면 남편은 더 말하지 않게 되고 아내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부부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겠죠.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행을 갈지 말지 결정 이전에 그냥 여행이 각자에게 뭐 어떤 의미와 부담으로 다가오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뭐 현실과 감정을 마주하는 하나의 계기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뭐 해외여행을 해본 경험에서 그 순기능이 정말 좋긴 합니다. 이제 반복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새로운 풍경을 또 보고 이국적인 풍경과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음식들을 먹고 또 쌓인 피로들을 풀릴 수도 있고 뭐 나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감각을 회복하는 행위도 맞습니다. 특히 SNS가 일상이 된 시대에서 해외여행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상징이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남편에게 해외여행은 전혀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앞서 말한 항공권의 비용이나 숙소 비용이나 환율, 현지 물가나 카드값, 또 여행 후에 남는 돈이나 혹시 모를 사고나 변수까지 남편의 머릿속에는 해외여행은 쉬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사실 설레임으로 가득 차서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매번 가족 행사로 매년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 가정들은 결국 얼마가 들어갈까? 지금 이 시점에 이 돈을 써도 괜찮나? 이 여행이 끝나고 나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해외여행이 현재의 삶을 잠시 멈추는 행위라면 남편에게는 해외여행은 미래의 삶을 앞당겨 소모하는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고 이 인식의 차이가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 또 중요한 것이 많은 남편들은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통장에 당장 여행비를 감당할 여력이 있어도 불안감은 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돈의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통제감의 상실에 있고 해외여행은 남편에게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고 미래의 안전망이 조금씩 깎이고 그동안 세워온 계획들이 흔들리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노출되는 사건으로 인식이 되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편은 여전히 이제 가정의 최종 안전 책임자라는 역할을 내면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겉으로는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더라도 위기 상황이 오면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감정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해외여행은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안전마진을 줄이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여기에 해외여행이라는 주제가 지닌 강한 비교의 속성에서도 남편의 감정을 자극하는데 다른 집은 다 간다. SNS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다. 남편 잘 만난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사회적 비교가 이미 남편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니까 이런 여행 제안은 남편에게 나는 남들만큼 못해주고 있는 건가? 내 경제력이 부족한가? 그동안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일까라는 질문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때 남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본질은 또 돈이 아니라 자존감이 흔들리거든요. 아내를 사랑하긴 하는데 동시에 자신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매우 미묘하게 말로 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짜증이나 회피, 침묵 같은 방식으로 표출되겠죠. 게다가 아내와 해외여행 제안은 되게 부드러운 말로 시작이 돼서 우리 한번 해외여행 가보자. 이번에 아니면 너 언제 가냐? 요즘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런 말들이 겉으로 보면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제안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로 느껴질 수가 있죠. 찬성하면은 경제적인 부담과 불안은 전부 자신이 감당해야 하고 반대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 이해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는 압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남편들은 궁지에 몰리고 스트레스가 더 증폭되겠죠. 이게 아내가 의도적으로 압박해서 생기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감정적인 요구와 현실적인 부담이 어긋날 때 발생하는
관계의 어떤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편들은 속으로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가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더 중요한 지출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복합니다. 이 질문은 여행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나오고요. 아내가 지금의 감정이나 지금의 피로나 지금의 관계의 회복을 중시한다면 남편은 시간을 연속적 책임의 흐름으로 봅니다. 지금 쓰면 나중에는 부족해지고, 지금 즐기면 나중에는 버텨야 하고, 지금 쉬면 다음 부담이 커진다는 사고방식 속에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나라는 말이 나오죠. 하지만 이 말은 종종 나는 지금 너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갈등은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아내의 서운함 역시 매우 현실적이고 정당하죠. 아내는 나는 늘 참고 있었는데 왜 이것마저 안 되냐, 함께 추억을 쌓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계산적일까, 나와의 시간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라고 느낄 수가 있죠. 아내에게 해외여행은 사치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투자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연결감을 회복하고 싶은 욕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스트레스 반응은 나와의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는 신호로 잘못 해석되기가 쉽고, 이 오해가 매우 치명적인데 실제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는 것인데 반대로 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갈등의 본질은 해외여행보다는 경제적인 불안과 역할 부담이나 통제감을 상실하고 자존감의 문제, 또 시간 인식의 차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모두가 이 해외여행이라는 하나의 주제 위에서 동시에 올라타버린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해외여행에 가자고 하는 아내에 대한 이 제안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고요.